자, 오늘은 양송이 스프를 좀 해보라고 해요. 이 양송이를 왜 샀냐면 제가 스테이크에 양송이를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샀는데 요번에 산 것을 바로 안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얼으니까 맛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양송이를 스테이크에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양송이 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에도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식으로, 왜냐면 우유하고 버터가 없어요. 대신 아보카도 오일하고 그 다음에 치즈는 있어요. 치즈하고 양송이 버섯하고,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여기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파를 지금 이렇게 양파를 씻어놨습니다. 양파를 썰게요. 양파를 이렇게 많이 썰었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많이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양송이가 많은 대신 양파도 많이 넣어 볼게요. 두 가지를 넣고 이제 이렇게 볶습니다. 이걸 한 10분 정도 볶아줘야 된대요. 이제 잘 볶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잘 볶아줘야 된대요. 시작은 했는데 이게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유가 항상 있는데 우유가 오래 떨어졌네. 그래서 제가 치즈도 우유로 만든 단백질이잖아요. 버터는 우유로 만든 지방이고. 그래서 우유로 만든 단백질인 여기다 이제 우유 대신 물을 넣고 치즈를 좀 넉넉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치즈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 잘 볶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한번 끓여볼게요. 근데 이거 갈아야 된대요. 갈아야 돼. 자, 잘 볶고 갈아서 치즈를 넣고 끓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소금만 한 꼬집. 저는 굵은 소금 좋아합니다. 천일염. 자, 천일염을 좀 조금 더. 왜냐면 이게 깨끗한 천일염은 일반 다른 소금보다 더 영양이 있어요. 영양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충분히 볶아주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볶았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우유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금만 넣는데 우유 넣고 갈고 다시 끓여서 후추만 톡톡, 치킨 스톡인가 뭐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아니면 파슬리 같은 거 위에다 살짝 뿌려. 빵도 있는데 빵 부스러기를 튀겨서 위에다가 잘라서 넣어도 되고. 이거 좀 더 볶아보겠습니다. 마늘도 넣어야 됩니다. 마늘도 넣고 소금, 마늘, 후추, 마지막에 파슬리, 그 다음에 이거를 가릴 때는 우유, 또 마지막에 끓일 때 치즈는 이렇게 꺼내놨어요. 치즈를 한꺼번에 사놓고 이렇게 많은 양을 사놓고 저기 나눠서 놓으니까 냉동실에도 있고 김치냉장고에도 있고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버섯하고 양파하고 많은 양이 벌써 이렇게 다 볶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과거에 빵을 가장자리를 이렇게 얼려놨던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볶다가 제가 이거를 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넣고 끓여주겠습니다. 이 가장자리 빵을 토스트 할 때 이거를 얼려두었었어요. 그래서 언제 쓸 때가 있겠지 했는데, 원래 이걸 튀겨가지고 위에다가 살짝 얹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빵도
이제 떨어진 지가 됐고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빵하고 또 스프하고 어울리니까 갈아서 이제 가루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 사실 밀가루를 버터에 볶아서 룰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얼려두었던 빵을 이용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유를 사러 간 아들이 와야지 여기다 우유를 넣는데, 갈을 때 액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넣고 갈아도 되고, 여기다 넣고 끓이다가 우유를 넣고 끓이다가 갈아도 되고, 이게 다 풀어지면 갈지 않고 그냥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간 걸 좋아해요. 옛날에 레스토랑이 인기 있었는데, 우리가 한참 젊을 때는 분위기 있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레스토랑이,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도 있고 그런 곳이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뭐 서양에 가니까, 저기 유럽에 가니까 다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식사하는 데가 다 레스토랑. 근데 이제 거기는 다 주식이 빵이고 다 고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식을 먹다가 양식을 먹는 데가 레스토랑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당이 없어지고, 분위기 있고 약간 어둡고 음악이 흐르고, 이런 스테이크나 스프나 이런 코스 요리를 먹는 데가 지금은 뷔페식으로 바뀌었어요. 뷔페가 원래 북유럽에서 나온 말이에요. 북유럽에 이제 북유럽은 사실 날씨가 춥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국까지, 프랑스까지 침략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정말 키가 190, 2m 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추운 곳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약간 우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대신 사색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은 활동적인 일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사색하고, 그런 창의적인 뭐를 만든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거기 안데르센도 덴마크 사람이에요. 인어공주 같은 걸 쓰고 그랬죠. 안데르센이 살던 집도 구경을 하고 오고 했는데, 그런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뷔페가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와가지고 한바탕씩 이제 맛있는 음식을 여럿이서 즐비하게 차려놓고 먹는 그러한 것이 뷔페였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점점 좀 자취를 감추게 된 것 같아요. 왜 경제적으로나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뷔페가 더 가성비가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데는 음악이 있고 이런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쪽은 이제 과거의 그런 유행하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런 곳이 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던 그런 음악을 듣던, 돈가스라도 자르던 그런 레스토랑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부패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숨이 죽었다면 죽고 빵이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로 대신에 저는 얼려놨던 식빵을 넣었습니다. 자, 불을 꺼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유가 오면 이 식은 거하고 같이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후추하고 파슬리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유를 넣겠습니다. 우유를 사왔어요. 우유를 넣고, 양이 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김밥을 하는데 밥을 좀 태워서 여기 식초하고, 여기 계란 껍질을 넣어서 탄산칼슘 역할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밑에가 탔는데 좀 많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문지르면 거의 벗겨질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자, 여기다가 볶은 걸 넣겠습니다. 자, 빵 냄새도 나고, 그다음 양파 냄새도 나고, 마늘 냄새도 나고, 그다음 양송이 볶은 냄새가 더 많이 나네요. 자, 이거를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0초만 갈았습니다. 40초만 약간 건더기가 완전히 갈진 않고 40초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냥 버리기는 좀 씻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넣고, 우유를 조금 더 넣고 한 번 더 갈아서 마저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그릇도 닫고 양도 더 늘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갈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은 것도 위에다 좀 넣어줬어요. 처음 갈은 거는 좀 색이 진하고, 나중에 갈은 거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좀 연하고,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 이게 양송이 스프예요. 그래서 제가 양송이 버섯, 다른 버섯은 다 요리할 때 넣었는데, 양송이는 고기, 스테이크나 소고기 구울 때 간간히 고깃집에서 먹을 때 좀 같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양송이 스프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건지, 근데 시도를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 마저 남은 것까지 다 넣었어요. 우유를 이 정도? 꽤 많이 썼네요. 한 5분의 4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몇 리터냐면 2.3리터짜리 를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물은 넣지 않고 진하라고, 자, 이렇게 우유로 했습니다. 우유가 셀레늄이 많대요. 단백질, 칼슘 많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셀레늄이 많다고 합니다. 영양제를 사면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잘 먹으면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죠.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영양제를 우리가 하루에 한두 알씩 꼭 챙겨 먹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양송이 스프 이렇게 끓여봅니다. 치즈를 좀 넣었습니다. 치즈를 7, 8자 넣었습니다. 이게 다 따뜻해지면 이게 녹아요. 그럼 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 그러면 영양이 아주 충분해서, 사실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사실 전체 요리, 그 다음에 주 요리,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스프는 양송이 스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빵하고 샐러드 나오고, 그 다음 스프 나오고, 그 다음 뭐 돈가스라든가 비프가스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거 생선가스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커피라든가 주스라든가 이런 이런 걸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갔던 그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젊은 시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도 분위기 좋은 데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좀 가까운 데는 없어서,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차를 타고 가면 좋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브런치, 아점 겸 브런치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와서 그런 사람들도 먹는 게 뭐 그런 거죠. 양식이죠. 양식에서의 스프는 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넉넉하게 끓여놓으면 하루엔 다 못 먹고 한 이틀, 2, 3일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이 많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씩 먹으면 2, 3일은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파슬리를 약간 뿌리면 좋겠죠. 빵을 튀긴다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볶다가 갈아버렸으니까 후추 조금 넣고 파슬리 넣고 치즈가 녹으면 좋다. 한번 끓면서 치즈가 녹으면 좋다. 자, 이 요리 중에서 요거는 낮에 아들이 한 오징어 볶음 음식이 많네요. 그리고 어제가 어버이날이라고 장어를 샀는데 오늘 왔어요. 장어 요리를 해주려나 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끓인 소고기 묵국.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는 양송이 스프. 요리하는 게 재밌을 때는 진짜 자꾸 하게 돼요. 왜냐면 먹어도 맛있고 요리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이렇게 찍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하면 다르죠. 근데 그렇게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것저것 보고 이제 해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치즈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치즈는 우리가 주로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쭉쭉 늘어나는 거 보면서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스프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 그 풍미가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런 풍미가 느껴지면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치즈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피자 이런 데서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피자 샌드위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것 같아서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끓여놓고 좀 식힌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피데이 달기였습니다. 양송이 스프를 끓여봤습니다. 자,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어제 도착하기로 한 게 오늘 왔나 봅니다. 오늘 9일. 맛있는 장어를 준비해준 아들 고마워. 자, 여기다 구워서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집에서 담은 오이김치, 새우볶음, 마늘좀 새우볶음. 양송이 스프 과연 맛있을까요?
이렇게 후추랑 파슬리를 좀 넣는데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와,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소스 넣고 생강 넣고 아삭아삭.